자, 7.4절 운동량 보존에서 실점 문제가 7.4, 7.5 있었죠? 먼저 7.4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에 있던 두 스케이트 선수인 남수와 경아가 서로 밀어낸다 그랬죠?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가 돼서 전체 운동량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되는데 이 나중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 상태가 이런 거고 나중 상태는 두 사람이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남수와 경화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밀어내서 경화는 오른쪽으로 남수는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경화의 속도가 초속 2m/s가 되고 남수의 속도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V가 된다. V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이때 경화의 질량은 남수의 85%가 되는 겁니다. 남수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면 경화의 질량은 0.85 곱하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체 운동량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수는 왼쪽, 경화는 오른쪽이면 경화의 운동량을 플러스라고 두면 남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 남수의 운동량 P 남수는 크기만 구해보면 M 곱하기 V가 되고 P 경하는 크기만 구해보면 0.85M 곱하기 속도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아야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은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V를 구하면 V는 0.85 곱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구해주면 2, 50, 28, 16이니까 1.7m/s가 구해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속도라고 했으니까 경하의 속도가 플러스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남수의 속도는 이제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표시를 별도로 또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MV는 0.85 2M 곱하기 2의 속도 반대니까 미리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해도 V는 마이너스 1.7 m/s로 동일한 답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구할 때는 항상 이제 방향을 유의해서 답을 구해주자.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똑같은 문제예요. 실전 문제 7.5는, 이건 이제 소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격 연습을 하는 동안 질량 3.8kg의 소총을 격발했을 때 9.72g의 총알은 860m/s의 속력으로 발사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의 총알의 운동량 P, 왼쪽 방향이 총의 운동량 P, 여기가 이제 총이니까 총이라고 하고, 여기는 아예, R이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예, 소총의 개머리판은 얼마의 속력으로 여러분의 어깨에 부딪히겠는가? 그래서 소총의 운동량 하면 P는 M 총 곱하기 V 총 이렇게 되겠고요. 총알의 운동량 구해보면 MR 곱하기 V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만 도에서 0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크기를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이 크기하고 이 크기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머리판의 속력 V 총이의 속력이 되겠죠? V는 M 총분의 M 총알 곱하기 V 총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의 질량이 3.8kg 그리고 총알의 질량이 9.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총알의 속력이 860해서 요거 답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방향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7.5도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쭉 지나가면 또 이제 7.7절에서 실전 문제 7.8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던 질량 5kg의 공이 궤도를 따라 초속 10m로 운동하던 질량 2kg의 공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돌 후 2kg의 공이 정지했다면 충돌 후 5kg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 5kg의 나중 속력을 구하는 문제죠. 이거를 이제 V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보전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걸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탄성 충돌일 때 문제예요. 탄성 충돌일 때의 경우에 특별한 건 바로 상대 속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M1이 있었고, M1이 오른쪽으로 V 제로로 가고 있는 거고, M2는 왼쪽으로 초속 10m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0m/s라고 써줘야겠죠. 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돌 전이 되는 거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M2는 탁 멈춰요. M2는 M2가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운동량이 0이 되겠네요. P2는 0이 되는 거고, M1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겠죠. 이걸 이제 V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V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이제 목표가 되는데, 상대 속도를 보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 그래서 M2가 M1을 봤다고 할까요? M2가 본 M1의 속도는 V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속도, M2가 본 M1의 속도는 M2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0 더하기 10이 되는데, 두 번째 충돌 후의 경우에 M2가 본 M1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10. 요거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제 M2가 정지에 있는데 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사실은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V가 얼마가 되겠어요? V는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V는 정지한 M2가 본 속도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속도 그대로 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P1 더하기 P2 이렇게 되겠죠? 그럼 P1은 M1 곱하기 V0인데 M1이 5였죠. 5kg 되는 거고 지금 V0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M2는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이제 왼쪽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왼쪽으로 1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나중 운동량은 그러니까 P1 프라임만 있겠죠. P2 프라임은 이제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M1 즉 5죠. 5 곱하기 속도가 왼쪽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량이 보존돼야겠죠. 그래서 5V0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5V0 마이너스 50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10V0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V0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0는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3m/s로 움직이고 있던 거였습니다.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M2는 더 빠른 왼쪽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지금 7m/s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상대 속도가 7m/s로 계산이 되는데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7m/s가 돼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7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V0를 다시 계산해 보아도 역시 V0는 마이너스 3m/s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V는 마이너스 7m/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구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공의 속력을 구하니까 충돌 후에는 7m/s라고 이제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충돌 전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3m/s라고 구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이 연습 문제인가요? 실전 문제 7.9가 있네요. 자동차의 완전 비탄성 충돌 그랬는데, 충돌 시 탄성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두 자동차가 맞붙었습니다. 이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처음 조건 V1i는 0이고 V2i는 17.5m/s입니다. 자, 그대로일 때 충돌 후 차의 속력은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앞에 문제, 요거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은 똑같으니까. 예. 이렇게 보고 바로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10m/s의 속도로 못을 내리치는 질량 10kg의 망치가 이렇게 있어요. 망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못이 쫙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못을 내리치는 충돌 속도가 10m/s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망치의 질량은 10kg이라고 합니다. 10kg. 자, 5m초 만에 정지하죠. 델타 T가 얼마예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주어지는 거고 A번에 못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 J라고 하자면 J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못을 탕 치니까 나중에는 딱 정지하겠죠. 나중 운동량은 제로고 처음 운동량만 우리가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운동량은 속도 질량이 10kg, 질량이 10kg, 그리고 속도가 10이에요. 10m/s인데 크기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향을 보자면 충격은 아래로 당연히 가해지니까 충격량은 아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이 받은 충격량이고 망치가 받은 충격은 반대로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못이 받은 충격을 했으니까 아래쪽 방향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 방향 그러면 마이너스, 그죠? 아래쪽 굳이 이제 방향을 주자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크기를 먼저 구하는 거죠. 100, 그죠?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렇게 써도 되고 충격량은 뉴튼 세컨드죠. 뉴튼 세컨드니까 100 뉴튼 세컨드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B번에 못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충격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F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충격량 J가 되고 충격량 J가 100 뉴튼 세컨드예요. 그런데 지금 충돌 시간이 5m초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00 곱하기 1000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20 곱하기 1000 그래서 2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계산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렇게 하면 A번, B번 다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0.05kg의 테니스 공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테니스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M은 0.05kg이 되고 속도가 10m/s예요. 그런데 5m/s의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0.2kg의 공과 정면 충돌해요. 그럼 정면 충돌하려면 이 0.2kg의 공은 자 이걸 M1, M2라고 합시다.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때 이 속도가 5m/s가 되는 거고 M2는 0.2kg이라고 이렇게 써 보는 겁니다. 자, 탄성 충돌이라 가정할 때 충돌 직후 두 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충돌 전이잖아요.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1의 속도를 V1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가 그래서 M1이 M2를 보면 상대 속도는 5m/s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상대 속도는 V21이 되죠. 1번 물체가 본 2번 물체의 속도예요. 그런데 충돌 후에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9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에 V21 프라임은 5m/s로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1번 물체가 본 2번 물체의 속도는 5m/s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M2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V1 더하기 5가 돼야 되면 되겠죠. M2의 속력은 5m/s가 이렇게 더 빨라야지만 M1이 봤을 때 M2는 오른쪽으로 5m/s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M1, M2를 대입해서 운동량 보존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 보존식은 먼저 M1의 운동량 0.05 곱하기 10을 해주면 0.5가 되겠죠? 더하기 M2의 운동량 0.2 곱하기 5 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은 1.5 kg 미터 per sec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 P0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량 P를 구하면 M1 곱하기 V1, 즉 0.05 곱하기 V1이 되고 M2의 운동량은 0.2 곱하기 V1 더하기 5가 돼야 되겠죠. 0.2 곱하기 V1 더하기 5, MV니까요. 그렇죠? MV니까.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0.25V1이 되죠. 0.25V1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0.2 곱하기 5 하면 1이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 0.05V1이 있고 0.2V1이 있어서 더해주면 0.25V1이 되는 거고.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1.5 kg/s 랑 같아야 되겠죠. 요 값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0.25V1은 0.5가 되네요. 0.25V1은 0.5가 돼서 V1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m/s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V1은 2가 되고 V1 더하기 5는 7m/s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충돌 두 직구 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 즉 속도를 구하는 건데 둘 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둘 다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죠. 충돌 전에는 M1이 더 빠른 속도였는데 충돌 후에 충돌하고 났으니까 M2가 밀려서 오른쪽으로 이제 7m/s가 되고 M1은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많이 느려졌네요. 2m/s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에 대한 식으로 이 완전 탄성 충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문제가 좀 어렵긴 하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3번 문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M은 10g의 총알이 날아와 1000kg의 나무 토막에 박히자 나무 토막은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 상수 K가 100Nm/m인 용수철을 0.1m만큼 압축시켰다. 나무 토막과 테이블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M 대신에 뮤를 써봅시다. 뮤. 자, 총알의 처음 속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V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총알이 이렇게 스몰 m이 V로 날아와서 나무 토막 라지 m에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압축시키면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압축이 돼서 나무 토막이 쫙 멈추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압축을 시작할 때부터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면 x가 0.1m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마찰 계수가 있겠죠. 뮤 k가 0.5가 되고 자 마찰 계수는 수직력분의 마찰력이 돼요. 그래서 n분의 fk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고 지금은 충돌 전에는 스몰 m만 v라는 속도로 움직이지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박히겠죠. 그래서 실제 질량은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는 질량은 m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P 보존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이 MV가 되겠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M하고 라지 M이 하나가 돼서 나중 속도, 즉 충돌 직후의 속도를 대문자 V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V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멈추게 되면 이 충돌 직후의 충돌 직후 운동 에너지가 뭘로 변환이 돼요? 이게 이제 용수철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아닌 W, F의 크기를 더해줘야 됩니다. 마찰력은 마이너스 2를 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1을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반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용수철 위치 에너지가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는 작아지는데 얼만큼 더 작아져요? 마찰력이 한 손실만큼, 에너지의 손실만큼, 즉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만큼 더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은 2분의 1 m 더하기 m 이렇게 써지나?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2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m 곱하기 v제곱. 이게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용수철이 압축이 되면 용수철의 포텐셜 탄성 위치 에너지 2분의 1 k x의 제곱 더하기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의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적용시키고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의 개념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V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V를 보면 M분의 M 더하기 M V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V를 이렇게 구해줘야겠죠.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그러면 V에 대한 값은 2분의 1 m 더하기 m으로 이제 나눠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 x의 제곱이 있는 거고 더하기 마찰력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 fk는 6k 수직력 n 이렇게 되는데 마찰력을 그대로 써보죠. 수직력은 m 더하기 mg가 되겠죠. 중력이 그대로 이제 수직력이 될 테니까요. fk 곱하기 여기 이제 x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2분의 1. 자, 이 스몰 m은 10g이니까 얘는 0.1kg이 되는 거고, 라지 m은 1000이 아니라 이건 1이죠. 1kg이 돼서 둘의 질량을 더하면 1.0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위에 이제 하나씩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가 100이라고 주어져 있죠. 곱하기 또 x가 0.1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0.01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하고 0.01은 곱해서 이제 1이 되니까 그대로 1이라고 써주면 되고 더하기 뮤k가 0.5가 됐었죠. 그리고 m 더하기 m은 그대로 1.0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g는 9.8이라고 써도 되고 반올림해서 그냥 근사적으로 10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x가 또 0.1이니까 이거 역시 둘을 곱하면 그대로 이제 1이 되겠죠.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봤을 때. 자, 이러 놓으면 이걸 여기도 이제 또 분모 분자가 다 2분의 1씩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약분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1분의 1 더하기 여기가 그대로 1.0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1분의 2.01이니까 약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2m/s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그러면 대문자 V, 즉 충돌 후 직후의 속도가 초속 2m가 됐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스몰 m은 0.01이었고 스몰 m 더하기 m이 1.01이고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0.01분의 1.01이니까 이거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그래서 101 곱하기 2가 돼서 202가 나오게 돼요. 202m/s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한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운동량 보존과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식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연립 방정식 풀어서 총알의 처음 속도를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볼 수 있겠죠? 자, B번 문제는 뭐냐면 나무 토막과의 충돌에서 손실된 총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는 건데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주면 되겠죠. 처음 운동 에너지 자 오른쪽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K0는 대문자 K0예요.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m이 얼마가 돼요? m이 0.01이었죠? 0.01kg 곱하기 v가 202예요. 20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나중 운동 에너지 K를 구해보면 2분의 1, 얘는 이제 m 더하기 m이 되고 나중 속도, 충돌 직후의 속도 V제곱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직접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가 이제 1.01 되고요. V가 약 2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보고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B번의 답이 되는데 요거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질량은 얘가 비록 100배가 되지만 속도는 얘는 200의 100배의 제곱이 돼버려요.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또 100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계산해서 여러분 계산하는 건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도 되고 또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번 문제까지 확인해서 3번까지인가요? 예, 3번까지 해서 7주자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